네, 송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오늘은 다항식의 연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13에서 14쪽이고요. 여러분들이 채워나갈 텐데, 활동지를 채우기 좀 편하게 선생님도 수업을 활동지로 같이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교과서랑 같은 문제니까 교과서 13쪽, 14쪽을 같이 펴놓고 이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항식의 연산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덧셈, 뺄셈 말고 또 뭐 있어요? 그렇죠. 곱셈, 나눗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특히 곱셈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오늘 배우는 부분이 굉장히 고등학교 3년간의 수학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충분히 잘 공부해 두셔야 앞으로 3년 동안 수학을 공부를 할 때 무리 없이 모든 수업을 다 잘 이해하고 풀어나갈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배우는 거는 강조를 하자면은 그 초등학교 때 우리가 구구단을 배웠을 거예요. 구구단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곱셈들을 하죠. 곱셈, 나눗셈을 하죠. 그때 쓰이는 것처럼 지금 배우는 게 고등학교 3년 동안 수학에 있어서 모든 곳에 다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항식의 곱셈을 같이 볼 거예요. 근데 다항식의 곱셈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랑 중학교 때 학습한 걸 좀 복습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중학교 때 복습한 거 복습을 할 텐데 밑에다 그냥 간단하게 써볼게요. 여기다가 첫 번째로 중학교 1학년 때 수 ABC에 관해서 분배 법칙이 있었어요. 자, 수 ABC 예를 들어서 뭐 2, 3, 5 뭐 이런 게겠죠. 그거에 관해서 분배 법칙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지 잠깐 볼까요?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더하기 C 요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렇죠. 하나씩 곱해져서 A 곱하기 B A 곱하기 C 이렇게 쓸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곱하기 C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얘도 하나씩 곱해져서 A 곱하기 C 플러스 B 곱하기 C 이렇게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이거는 중1 때 배웠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수법칙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중학교 때 지수법칙. 이거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은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은 A의 5제곱이 있죠. 네, 다시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은 A의 2 더하기 세제곱 해서 A의 5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A의 제곱에 세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두 개를 곱해서 A의 6제곱이 되는데 이거는 이 뜻이 이런 거죠. A의 제곱을 3번 곱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예로 A의 제곱, A의 세제곱에 다시 B의 세제곱을 곱한 거에 전체 5제곱 해라.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A의 10제곱 그리고 B의 15제곱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거를 지금 모두 복습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시간에 고등학교 내용을 같이 해볼 거예요. 자, 다항식의 곱셈은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수에서의 분배 법칙처럼 식에서도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한 다음 무엇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인데 앞에서 우리 덧셈 뺄셈 할 때도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동류항끼리 모았었죠. 마찬가지로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합니다. 특히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과연 계산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풀기 전에 예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x 플러스 2랑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지금부터 전개를 해볼 거예요. 전개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씩 전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이것부터 써볼까요? 자, 전개를 하게 되면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x에 어떻게 될까요? x 제곱 곱하는 거니까 x 세제곱 플러스 x 곱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2도 하나씩 곱해서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이렇게 써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뭘 했어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해서 나타내야겠죠. 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최고차항, 현재 전개한 식에서 최고차항이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x 세제곱이 있어서 우리는 x 세제곱을 먼저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차수는 뭐가 있어요? 네, 2차항이 보이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 플러스 2의 x제곱 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보여요? 1차항이 보이네요. 그래서 3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항인 6을 써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따라서 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동류항끼리 모아서 끝까지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4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시간을 잠깐 줄게요. 지금부터 시작! 네, 문제 4번 여러분들이 잘 풀어봤나요? 자, 문제 4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식을 전개하래요. 얘도 하나씩 전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x에서 마이너스 4x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3이 아니라 x의 세제곱 한 번에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2번도 여러분들이 전개를 했을 텐데 2번은 조금 식이 복잡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전개를 해봅시다. 자, 2번 3x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 2x죠. 플러스 3xy 그 다음에 얘 계산해서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2y 될 테고, 그 다음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식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정리해봤죠?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3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순서를 좀 바꿔서 쓴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으로 뭘 배웠어요?
다항식을 어떻게 내림차순으로 혹은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걸 배웠었는데, 자, 이 마지막에 선생님이 쓴 식을 볼까요? 보면은 어때요? 처음에 2차항 x에 대해서 2차항이 있고 x에 대해서 1차항이 있고요. x에 관해서 상수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할 때 특히 내림차순으로 보통 정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순서를 바꿔도 맞기는 하지만 좀 지난 시간에 식을 정리하는 목적이 뭐라고 배웠어요? 내가 보기도 편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도 편하고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내림차순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연습을 한번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항식의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 봤었는데, 자, 우리 이번에는 이걸 또 해볼 거예요. 다항식의 곱셈에서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법칙들이 여러 가지가 성립을 해요. 자, 다항식의 곱셈, 수의 곱셈과 같이 우리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랑 같았던 것처럼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 이런 것도 같았죠. 이런 것처럼 수의 곱셈에서 같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교환법칙 보면 A 곱하기 세 다항식 A, B, C에 대하여 교환법칙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 같다는 거, 결합법칙은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B, C를 먼저 곱하고 앞에 A를 곱하나 결국에 같다는 거. 분배법칙은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AB 플러스 AC라는 거, 그리고 A 플러스 B에 곱하기 C는 AC 플러스 BC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특히 분배 법칙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A 곱하기 B 플러스 C를 AB 더하기 AC 혹은 A 플러스 B 곱하기 C를 AC 더하기 BC 이렇게 나타내는 건 정말 잘해요. 주어지면 정말 잘하는데, 자, 반대로 AB 플러스 AC가 있을 때 반대로 이렇게 A 곱하기 B 플러스 C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AC 플러스 BC를 반대로 A 플러스 B 곱하기 C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은 이 법칙들이 성립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예시로 3AB 마이너스 2BA가 있어요.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보면은 지금 AB, BA 이렇게 보여서, 자, BA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3AB 그대로 냅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교환 법칙 때문에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3AB, 마이너스 2AB니까 AB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리고 AB 플러스 CA는 어떻게 되나요? 자, AB 플러스 CA는, 자, 먼저 얘를 한번 바꿔줄게요. AB 플러스 CA가 있는데 이거를 바꿔서 교환 법칙을 통해서 AC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교환인 법칙에 의해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했던 것처럼, 자, 공통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A가 있기 때문에 A로 이렇게 B 플러스 C 어떻게 뭐에 의해서 분배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적용되는 걸 살펴봤는데, 자, 밑에 여러분들이 문제 5번이 있어요. 문제 5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네, 잘 풀어봤어요. 자, 문제 5번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5번. 이것도 AB 마이너스 2AB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때문에? 교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B로 쓸 수 있어서, 자,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는 식을 간단히 했으니까 이제는 식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겠죠. 마이너스에 3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제곱이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x제곱 플러스 2xy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들을 전개를 하나씩 전개를 하면은 마이너스에 3x 4제곱 플러스 6x의 세제곱 y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y 마이너스 8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2xy의 세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식을 정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를 풀어봤을 테니까 선생님은 식을 정리하는 과정을 좀 생각하고 바로 답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식을 정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3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y 플러스 7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y의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식을 정리하는 걸 연습해 보세요. 자, 다음으로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도 보면은 BC-AB가 돼 있는데 2번은 좀 다른 색으로 써볼게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랑 한 것처럼 BC 마이너스 BA가로 쓸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교환 법칙에 의해서 AB가 BA로 쓸 수 있죠. 그래서 B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B로 이렇게 C-A, B 곱하기 C-A로 써줄 수가 있고요. 이것도 식을 간단히 했으니까 대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y가 되겠고 b가 그리고 c는 뭔가요? 2xy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y제곱이 c겠고 마이너스에 3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해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y가 되겠고요. 이거 식을 정리를 하면은 바로 한번 그냥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5x제곱이 나오겠고요. 2xy 플러스 4xy가 있으니까 플러스 6xy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y제곱이랑 마이너스 y제곱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식도 전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가 좀 봐야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거 식을 정리하는 것만 계산해서 정리하는 거 생략하고 답만 좀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5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y 플러스 12x제곱 y제곱 이렇게 우리가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 계속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의 곱을 전개할 때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과 중학교에서 배운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자, 중학교에서 배운 곱셈 공식이 뭐가 있었을까요? 기억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자, 중학교에서 배운 곱셈 공식 뭐가 있는지 한번 선생님과 복습을 해볼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 뭐가 있었어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있었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식들이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이런 식을 이용해서 지금부터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곱셈 공식을 배워볼 텐데 자,
지금부터 나오는 곱셈공식은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3년간의 수학 공부에 있어서 반드시 익혀야 되는 초등학교 때 배운 곱셈 9단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이제는 고등학교라서 하나 더 추가됐네요. 하나 a 플러스 b의 제곱이 아니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자, 그래서 이거는 요거를 활용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익숙하지 않으면 a 플러스 b를 한 번에, 그리고 이렇게 네모와 동그라미로 해서 네모 제곱 플러스 2배의 네모 동그라미 플러스 동그라미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바꿨던 거를 다시 써줍니다.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b, c, c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전개를 하면요. 이건 괄호겠죠, 정확하게는. 네. 괄호.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겠고, 그리고 이 2배에 2c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될 테고, 플러스 c제곱이 될 거예요. 자, 이것도 계속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줄 건데,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있고요. 2ca죠? 그 다음에 2cb인데, 편의상 좀 식을 바꾸려고 플러스 2bc로 써줄게요. 이것도 교환법칙에서 성립하죠? 2cb는 2bc랑 같다는 거. 그리고 c제곱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가요? 식을 이제 정리를 했죠. 식을 정리를 할 텐데, 조금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제곱이 있는 걸 봤더니, 제곱만 돼 있는 걸 봤더니 a제곱, b제곱, c제곱이 돼 있어요.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을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걸 써보니까 2배 ab 그리고 2배 bc 플러스 2배 ca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해봤더니 어때요? 와, 신기하죠? 이렇게 뭔가 좀 깔끔해 보이는 식이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도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도 우리가 정리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곱셈 공식을 중학교 때 외웠듯이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게 있는데, 자, 요 식을 외워도 좋지만, 혹시 외우기 좀 어려운 학생들은 요렇게 외워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외워서 결국 전개하면 똑같거든요. 최종으로 쓰라고 하면 전개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외워서 활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외우기 쉽죠? a 플러스, 보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나씩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2배에 두 개씩 곱해서 나타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곱셈 공식 중에 하나를 해봤는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예제. 다음 식을 전개하시로 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의미가 원래 뭐예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a 플러스 b를 3번 곱한 건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하고 보니까 조금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은,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또 전개를 해야겠죠? a 세제곱 플러스 2a제곱 b 플러스 ab제곱 플러스 ba제곱 플러스 2ab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나올 거예요. 자, 식을 전기를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정리를 해야겠죠. 식을 정리해서 나타낼 건데, 자, 나타낼 때, 자, ba제곱을 편의상 a제곱 b로 이렇게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a 세제곱 있고요.
2a제곱 b a제곱 b 있으니까 3a제곱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ab제곱 2ab제곱 있으니까 3a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유도를 했는데, 자, 이 식이 조금 외우기 좀 버겁다 하는 친구들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앞에 뒤에 a 세제곱 b 세제곱이 있죠. 그리고 3ab에 a 플러스 b 이렇게 외워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외운 다음에 나중에 전개를 하면은 결국에 같은 식이에요. 자, 특히 어떻게 외우냐면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세제곱을 해준 다음에 세제곱이니까 3ab 3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그리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한 거를 갖다가 붙이면 됩니다. 혹은 원래 전개한 이 식으로 외울 사람은 a 세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이니까 그리고 세제곱이니까 3을 곱해줄 거예요. 3을 곱해줄 건데 자, A가 하나 줄었어요. A가 하나 줄어서 2번 곱해진 게 제곱이죠. 그래서 보니까 A가 하나 줄은 대신에 B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똑같이 3을 곱해주는데 A가 이번에 하나 더 줄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B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A, B 제곱 될 거고 마지막에 A가 아예 없어지고 B가 모든 자리를 차지했네요. 그래서 B 세제곱 이렇게 외워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제 2번을 전개를 해봤고 1번을 전개해봤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있는데 자, 이거 또 전개를 해볼게요. 자, 하나하나씩 전개를 해볼게요.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b 플러스 ab제곱 마이너스 ba제곱 마이너스 ab제곱 플러스 b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것도 식을 정리하기 전에 편의상 얘를 a제곱 b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를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b겠죠. 자, 그래서 얘도 식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되게 신기해요. 마이너스 a제곱 b 그리고 잠깐만요. 아, 선생님이 글자를 잘못 썼네요. 여기 플러스가 들어가네요. 여러분들도 부호 조심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a제곱b랑 플러스 a제곱b랑 없어지고요. ab제곱이랑 마이너스 ab제곱이랑 없어져서 자, 뭐만 남아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이렇게 남네요. 자, 그래서 신기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봤고 자, 문제 6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전개를 해볼까요? 곱셈 공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전개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문제 6번을 해봤죠? 문제 6번 답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답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전개를 하면은 뭐 이렇게 전개를 하죠. a-b에 a-b의 제곱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를 전개하면은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a 세제곱 플러스 3a 다시 마이너스에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이것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외워도 좋은데 혹시 외우기 버거운 친구들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에 마이너스의 3ab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외워도 괜찮습니다. 자, a-b의 세제곱이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각각의 세제곱을 한 거 같이 따라오고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배의 ab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그리고 a-b를 뒤에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결국에 이것도 전개를 하면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이니까 혹시 외우기 버거운 친구들은 맨 밑에 세 번째 줄 거를 외웠다가 필요할 때 전개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계산을 해보면은, 되게 신기해요. 이거는 계산을 해봤더니,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전개를 해서 직접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까지 전개한 5가지씩 뭐가 있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그리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그리고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a 마이너스 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얘네들을 모두 모아서 곱셈 공식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자, 곱셈 공식해서 보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이 2배 ab 플러스 2ab, 2bc 플러스 2ca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5가지 식이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또 어떻게 외운다고 했어요? 요거는 또 외우는 방법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이 2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잘 외울 수가 있고요. 얘도 어떻게 외울 수가 있어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도 외울 수 있고요. 얘는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a 플러스 b가 앞에 플러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것도 플러스 이렇게 암기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이렇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외운 곱셈 공식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된지를 볼 텐데 스스로 확인하기. 여러분들이 잠깐 이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특히 부호 계산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네, 스스로 확인하기 여러분들 잘 풀어봤나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되나요? 네모 혹시 익숙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할 텐데 이 세 항의 제곱에서는 부호는 잠깐 빼고 생각을 하면은 큰일 나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플러스는 그대로 놔두는데 마이너스까지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줄게요. 이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모 제곱 플러스 세모 제곱 플러스 동그라미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2배 네모 세모 플러스 세모 동그라미 플러스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괄호를 써줄 수 있겠죠. 자, 왜 부호를까지 포함을 시켜주냐면은 앞에 다시 보시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이때는 지금 다 플러스만 공식 있죠. 플러스들만 공식 있죠. 그래서 a, b, c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서 이때는 부호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은 플러스 공식과 마이너스 공식이 전부 다 있네요. 그래서 이때는 부호를 생각하지 않고 숫자만 가지고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주의해서 계산하도록 하세요. 1번 공식은 부호가 따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공식이 따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언급한 것처럼 스스로 확인하기 1번처럼 부호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에 a 들어갔고요, 2b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c가 들어가죠. a, 2b, 마이너스 c, a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a제곱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겠고요. 2배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ca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전개를 하면은 a제곱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4ab 마이너스 4bc 마이너스 2ca라고 우리가 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써봤어요. 두 번째 거는
세제곱 공식이다. 그리고 마이너스라는 거 좀 주의를 하면은 얘도 네모, 세모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모보다는 동그라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네모의 세제곱, 앞에 거 세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세제곱, 마이너스 3배, 앞에 거 뒤에 거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넣어봅시다. A 3B A 3B A 3B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B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27B의 세제곱 마이너스 9AB죠. AB의 A-3B 이렇게 될 테고, 이것도 최종적으로 전개하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27B의 세제곱 마이너스 9의 A제곱 B 플러스 27의 B 27의 A B제곱 이렇게 나와서, 이것도 그냥 전개를 조금 더 해서 정리를 그냥 해보자면 A세제곱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볼게요. A에 대해서 마이너스 9A제곱 B 플러스 27AB 제곱 마이너스 27B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항식의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항식의 곱셈 했으니까 위에 다항식의 곱셈 공식 특히 외워 두셔야 됩니다. 외워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공식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서 고등학교 3년의 기초인 다항식의 곱셈 그리고 곱셈 공식 외워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계속 이어서 곱셈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